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간대여 사업을 셀프로 창업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사주라는 목표 기간을 설정해서 셀프 창업에 도전해 보세요. 예, 제가 정리한 그동안 6년간의 경험으로 창업의 유형과 상가 구하기, 상품의 컨셉과 예산 계획, 그리고 효과적인 시공 업무 관리, 네이버 플랫폼과 등록 업무, 판매 가격과 사업 계획, 그리고 기타 정리 사항으로 준비해 봤고요. 창업 유형과 상가 구하기. 예, 이제 디지털 대전환으로 상가에서 하던 일들이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또 인건비도 오르고 최저가 경쟁을 하려면 이 상가를 유지하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에 투자하셨는데 그 이자도 있고 관리 비용도 나가실 텐데 공실 기간이 오래된 분들, 이분들은 위치 선정이 좀 불가한 단점이 있고 또 이 상가를 버려두고 방치하면 이게 그 고가의 투자 상품인데 망가지잖아요. 이미지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 공실 상가와의 경쟁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영끌해서 투자한 상가에 창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건물주들이 아지트를 겸하면서 공간대여 사업을 하는 것은 이 어차피 버려둔 것보다 시설 관리 차원에서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실상가가 많다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상하던 그 임대료보다 실제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발품을 파셔서 돌아다니면 이렇게 좋은 이렇게 가치 있는 상가가 이 정도면 얻을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는 상가를 저 위치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리랜서로 프리워커로 어떤 고객한테 세미나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오피스가 필요한데 그렇게 사용량이 많지 않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오피스 운영 비용을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공간대여 사업을 병행하면 좋고, 그리고 아지트를 갖고 싶은 분들, 고소득자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직장, 튼튼한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사업을 배워보고 싶고 부업에 투자해보고 싶다. 갑자기 치킨집 이렇게 거한 것보다는 이 소액 투자 상품으로 이런 공간대여 사업을 병행하면서 디지털 마케팅도 배우고 이런 측면에서 부업을 검토하시는 젊은 분들의 창업 의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빈상가들이 많아서 이게 경매 물건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매를 받아도 싸게 받아도 상가가 어차피 빌 거니까 빈 상가가 쿠킹되는 기간, 투자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간을 위해서 무인 사업을 운영 아이템으로 검토하고 계신 경매 투자자분들도 임차인의 공간대여 사업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임차인의 경우는 상가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주변에 대중교통 환경, 모임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활발한 지역인가, 개인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궁핍해질 때와 다르게 기업들은 비즈니스 행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아파트 단지보다는 기업들과 비즈니스가 활발한 지역이 좋은 것 같고,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좀 소비 상권으로 그곳에서 모임도 있고 이런 상권들에서 한 블럭 뒤 이런 곳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 이제 가까운 거리도 다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건물 내 주차시설 확인하시고 주변의 상점의 구성, 그러니까 좀 옆에 매장, 그 옆옆 매장도 좀 깔끔한 매장들이 있는지, 그리고 너무 낡은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약간 재개발이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약간 수리할 일이 너무 많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잘 점검하시고 집과 회사 또는 주요 활동 지역에서의 이동 효율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내가 가서 내 아지트든 하이브리드 오피스든 사용하기 좋고, 또 고객이 사용하고 갔을 때 관리하기도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요소는 여기까지고, 상품 요소로는 우리가 공실상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잘 많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물건을 내부에 기둥이 있어서 공간이 죽는 공간이 있는지, 또 삼각형 공간으로 버려지는 모서리 공간은 없는지 이런 것들 잘 살피셔야 되고, 이전에 있던 임차인이
냉난방기, 조명, 또 바닥을 잘 해놨으면 창업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활용 가능한 시설을 점검하고, 또 내부에 막 곰팡이가 있고 또 옆 호실과에 이게 막 이야기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소음 등 이런 분쟁 요소가 있는지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됐던 초기 운영했던 매장 중에 옆에 사무실이 들어왔는데 저희 세미나 열리고 하는데 박수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매장을 좀 빠르게 정리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상가가 24시간 개방되는지, 무료 주차, 또 개별 난방, 뭐 천장에 냉난방기가 있다 하더라도 중앙 냉난방은 비용도 좀 비싼 편이고 관리비가 비싸게 나오고, 또 운영 시간이랑 이런 게 좀 그냥 스케줄대로 진행이 돼요. 우리가 더 빨리 추워지거나 더 빨리 더워지거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새벽에 밤샘 뭐 축구 경기를 한다거나 월드컵을 볼 수도 있는데 10시만 되면 냉난방이 꺼진다든지 이런 요소들 때문에 개별 난방을 더 선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과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최신 시설도 좀 살펴보시고, 이런 효율들을 살펴봤을 때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지, 또 옆 상가는 얼마에 뭐 몇 년 전에 들어왔는데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공간 대여 사업은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1시간 단위로 공간을 빌려주는 것도 뭐 전대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임대계약서에 뭐 공간 대여 사업을 한다, 그리고 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필요할 경우 서류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좀 넣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을 작성하면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코칭이 필요한 분들은 미리 이렇게 과제 같이 준비해 오시면 더 좋은, 빠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혼자서 해봐도 좋고요. 꼭 코칭을 안 받으시더라도 후보 상가를 한 3가지 정도, 건물 외부 사진, 상가 내부 사진 이렇게 사진도 찍고 주요 점검 요소들에 대해서 코멘트도 좀 달아보시고, 뭐 3개의 후보군을 비교 검토해서 최적의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하고, 100점짜리를 찾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주요한 체크 요소들을 반영했고, 뭐 100점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뭐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지면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지역의 3개 상가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뭐 내 집과 뭐 직장 주요 활동 무대의 동선 속에서 3가지 포인트 지역이 있으면 그 3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컨셉과 예산 계획, 상품이 어떤 상품으로 공간을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짤 수가 있겠죠. 샘플로는 저희 매장도 사진을 좀 붙여봤는데,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던 파티룸, 회의실 또는 카페, 아니면 뭐 세미나룸의 사진들을 스크랩 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 이게 약간 아지트에 대한 로망을 조금 반영하시는 게 좋고, 소비자로서 사용했던 경험에서 멋진 분위기, 기능을 고려한 사진을 모아서 이런 스펙의 공간을 상품화해야겠다, 이런 스크립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그 워크시트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컨셉이 정해졌고 공간의 어떤 분위기나 기능, 그랬을 때 이제 이 공간 대여를 특정 목표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용도를 다양하게 할 것이냐, 이 선택이 필요합니다. 뭐 파티룸으로서 이용해 보신 경험, 뭐 렌탈 스튜디오로 이용해 보신 경험들이 있을 텐데, 특정 목표를 뭐 전문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파티 앤 스터디 브랜드를 해오면서 용도를 다양하게 하는 게 우리 사업의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정성이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워크숍, 독서 모임, 업무 미팅, 방송 인터뷰, 뭐 면접 장소, 가족 모임, 생일 파티, 간담회, 뭐 이렇게들 돼 있는데, 용도는 계속 확장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멀티룸으로서 용도를 확장하게 되면 공간에 해야 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단순화해서 나는 파티룸 정도만 하겠다, 이게 창업 예산의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멀티룸으로 나는 이걸 좀 길게 보고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선택 2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공간의 모습을 정했고 용도와 기능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공간의 벤치마킹할 이미지까지 검토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표와 같이 그 상세한 예산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공 요소, 맞춤 제작 요소, 또 선택적으로 구매하고 배치할 요소, 그리고 렌탈할 요소까지. 중요한 거는 이게 상품성으로 이제 누군가한테 빌려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품성을 고려하시는 그 수준을 목표로 해야지 너무 적은 저예산으로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버려지는 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쨌든 상품인데 막 중고로 버려지는 가구들 주워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각자 저예산 소액 투자 뭐 이런 개념이 다 틀리실 테지만 너무 작은 금액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것을 작성해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보면 시공 요소로는 전기, 수도, 출입문, 또 벽을 페인트 칠할 건지 도배할 건지, 바닥에 데코 타일을 깔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커튼 블라인드, 복도 간판. 저희는 바닥은 동신 데코 타일로 헤링본 시공을 좋아하고 있고, 이케아 쇼룸을 컨셉으로 파티 앤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15평 기준입니다. 예. 벤자민 모 페인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조명하고 콘센트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은 참고하시고 숨은 고수나 검색을 통해서 작업자분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항목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 제작과 설치 부분은 싱크대랑 프리젠테이션 환경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케아 쇼룸을 보면 늘 그 멋진 싱크대가 그 좀 분위기를 중심을 잡고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집 분위기를 내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파티 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를 좀 중요시 생각하는 편이고, 어, 싱크대는 이케아 가구 걸 쓰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그 조립이 어렵고, 그리고 약간 부품 수급이 가끔 안 될 때는 이제 빠르게 창업해야 되는데 시간 문제도 있어서. 그리고 프로젝터는 엑스지미 이런 거 많이 쓰고 있고요. 전동 스크린 150인치 쓰고 있습니다. TV로 대체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공, 맞춤 제작, 그리고 나서 가구. 15평 기준으로 한 700만 원에 소파도 사고, 책장도 사고, 테이블, 의자, 그리고 소품들도 사고, 냉장고, 커피 머신, 전자레인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요. 소품으로 잔, 컵, 인형, 쿠션, 장식물들 이런 것도 액자 이렇게 구매하고 있고, 인터넷 CCTV 정수기는 렌탈로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는지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도, 어떤 컨셉의 이미지와 비슷한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지를 고려하시면서 지금 이 세 가지 항목의 예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워크시트가 나왔는데 이 항목들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숨은 고수나 견적을 받아보고 이 항목들을 적어보면서 비교란에 대안도 적고, 또 약간 비교 금액보다 좀 크게 나왔으면 왜 크게 나왔는지, 왜 작게 나왔으면 뭐가 효과, 예전에 시설 남기고 간 게 있어서 저렴함, 생략됨, 이런 식으로 비교란도 좀 작성해 보시고요. 구매 리스트, 그래서 구매 리스트는 가전, 가구, 소품들은 항목별로 정해서 70만원,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렇게 쓸 수 있고, 집에 해외여행 갔다가 샀던 예쁜 그릇들도 계속 먼지만 쌓일 바에는 이참에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창업 예산에 도움이 됩니다. 예, 이렇게 창업 예산을 리스트로 작성해 봤는데, 덩어리로 봤을 때 내가 2천만 원 생각했는데 너무 초과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공 분야에서는 페인트 같은 거는 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셀프로 해본다든지, 블라인드 커튼도 업자를 안 부르고 직접 셀프로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싱크대에는 크기랑 또 프로젝터의 스펙을 조금 축소해서 비용을 낮추는 부분이 있고, 가구 가전에 대해서는 장사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한 100%가 아니라 한 80%어치 사서 일단 돌리고 더 필요한 것을 구축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항목을 조금 축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창업이 절약이 창업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상품성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거, 이게 중요하고 해서 목표로 세운 예산을 조금 한번 수정해서 수정된 예산 계획서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관리해서, 우리 안 좋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인테리어 처음에는 이 금액으로 시작하기로 협의했다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런 것들, 이런 예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직접 예산 관리를 하시는 셀프 창업이고, 반셀프 어떤 업자들을 불러서 직접 운영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창업 방법에서 이 예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효과적인 시공 업무 관리. 그러니까 이제 벽에 천장에 조명도 달고 콘센트도 확장하고 HDMI 포트도 달고 또 출입 장치도 달고 하면서
벽에 구멍이 날 수가 있고 기스가 나고 뭐 또 아니면 벽에 매립할 수 없어서 그 모서리 부분에 쫄대를 올려가지고 그 선 마감을 좀 깔끔하게 작업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벽이랑 페인트 보수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작업들 모두 끝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인터넷을 부르셔야 돼요. 특히 인터넷 선을 따라서 CCTV가 선이 UTP 선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인터넷 선이. 그런 것들이 주렁주렁 하면 안 예쁘고 좀 쫄대가 막 하나로 시작해서 막 네 개가 붙으면 지저분하잖아요. 자취방도 아니고. 마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CCTV, 또 수도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작업하고 콘센트 뭐 확장하면서 구멍 난 벽들도 보수할 수 있으니까 페인트 칠하고 벽에 뭐 이렇게 구멍 난 거 메우고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보면 셀프로 하는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시간을 조금 들여서 정성스럽게 저거 셀프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작업들을 초반에 많이 해야 된 다음에 벽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바닥 작업을 하는 게 이 추가 작업이 없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뭐 열었다 뜯었다 막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늘고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싱크대 계획, 그러니까 수도 라인이랑 이런 위치도 잘 잡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벽 바닥하고 간판 시트지 블라인드는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조금 참고하시고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 목표는 뭐 추가로 작업자를 또 불러서 비용을 늘게 하거나 아니면 뭐 뜯었다 열었다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에 앞서서 이제 워크시트인데 또 한번 가구 배치나 싱크대가 이쪽에 있을 거다, 테이블이 이쪽에 있을 거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콘센트 위치라든지 HDMI 위치라든지 또 조명이 테이블과 어떤 부엌에 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짤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 계획과 자석 구성, 우리는 또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지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지가 상품성이니까 고조 확장 테이블 뭐 이런 것도 고려해서 가구 배치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장을 고려해서 조명 계획, 그리고 콘센트 확장 계획, 그리고 출입문 쪽, 출입문이랑 뭐 간판이랑 이런 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콘센트 계획도 고려하셔야 되고, 싱크대 쪽에는 커피 머신 정수기, 냉온 정수기, 또 뭐 싱크대에 따뜻한 물 나오게 하는 뭐 전기 온수기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뭐 별도의 차단기로 구분해서 전력을 확충하는 거, 그리고 테이블에 이제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 잘 하는 거, 그리고 천장에 프로젝터, 전동 스크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 위치 같은 것들을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작업자를 부르셔야 그 속도감 있게 작업이 진행되니까요. 계획이 있어야 그 하루 작업이 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려면 하루 반 작업이 되면 그만큼 또 비용이 증가하죠. 그리고 저희는 EM락이나 데드볼트로 출입문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와이파이 기반으로 하는 도어락 같은 것도 있고, 또 출입문은 출입문에 어떤 출입문 틀이 있는지 유리로만 돼 있는지 방화문인지 이런 거 살피셔서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위치의 출입문은 어떤 타입의 문이 맞겠다 이런 걸 미리 정해야 콘센트라든지 콘센트가 필요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실 수 있고, 출입장치는 전기공사할 때 같이 맡기기도 하고요. 별도의 업체를 부르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위치를 잡아야겠죠. 스크린이 어디면 그 스크린 위쪽에도 콘센트가 필요하고, 뭐 저희는 XGMI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약 4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천장에 그 고정시키는 작업을 했을 때 천장에 콘센트를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중간중간에 뭐 냉난방기라든지 조명에 간섭이 없도록 이 계획을 같이 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를 한 번씩 작성해 보는 것으로 작업 계획을 완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작업 순서 일정을 잘 관리하시면 내가 마치 인테리어 사장님이 되는 것처럼 그 숨은 곳을 활용해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공간을 상품화시키는 이런 계획들이 있고 한데, 이제 네이버로 예약을 받아야 되고 결제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입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지도도 찾아오고, 또 이제 우리가 뭐 파스타 집을 하나 고르더라도 우리가 검색을 하고 플레이스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 뭐 1순위부터 5위까지 업체를 비교하면서 여기가 괜찮겠다 뭐 이렇게 검토하죠. 거리순 겸 상품성 겸 해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 그 등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명과
가게명이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공간대여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그 항목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중에도 미리미리 사진이랑 이런 키워드 주요한 계획들을 텍스트로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스마트 플레이스에 이제 정보들을 올려서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죠. SEO. 이것에 맞춰서 잘 작성하는 거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서 어떤 고수들의 자료들을 좀 여러 명의 의견을 좀 공부하셔서 메모하셔서 중요한 것들을 잘 반영해서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스마트 플레이스는 한 번 등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 5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빌보드 차트,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 순위를 관리하듯이 우리도 스마트 플레이스 순위를 관리해야 됩니다. 공간 대여업이 뭐 주변에 50개 있으면 우리가 등록하면 당연히 50번째 업체가 되겠죠. 하지만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텍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쿠폰도 발행하고 새 소식도 정기적으로 등록하면서 이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고, 이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월화수목 금요일에는 스마트 플레이스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잡고, 뭐 사진 몇 장이랑 텍스트 몇 개 수정하는데 뭐 5분 10분이면 되니까 정기적으로 스마트 플레이스를 관리하셔서 잘 관리가 되고 있구나 시스템이, 여기는 운영자가 이 시스템 관리에 관심이 많고 고객한테 뭐 새로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구나, 이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고객은 우리가 일상생활로 뭐 어떤 가게를 찾아갈 때를 경험해 보시면 검색 순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검색 결과 순위에 뭐 예를 들면 파티앤스터디 가산 디지털 단지 역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 파티룸 이렇게 했을 때 몇 위가 되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스터디룸 이때 몇 번이 순위가 되고, 가산 디지털 단지역 회의실 이랬을 때 몇 번째 순위가 되는지를 꾸준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예, 그리고 이 지도 등록이 끝나면 네이버에서 예약하는 시스템과 결제하는 시스템을 또 추가로 붙일 수가 있는데, 예약을 위해서는 통신 판매가 필요하고 통신 판매를 위해서는 구매 확인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매 완전 확인증을 준비해서 정부24에 통신 판매를 신고하고, 그것이 나왔을 때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예약이라는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등록 절차를 하고요. 사업 계좌를 준비해서 엠페이 등록도 동시에 진행하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 매뉴얼이 잘 나와 있으니까 검색을 하셔서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서 예약과 페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네이버를 제일 신뢰하고 네이버를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블로그, 톡톡, 소상공인 광고도 역시 네이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뭐 SNS이고 메신저이고 저가형 광고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셔서 그러니까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지도 정보에 결제, 예약, 광고, 또 SNS, 스마트콜, 뭐 톡톡 광고까지 다 연동시켜서 이 플랫폼 자체를 이해하셔야 되고 활성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컴퓨터 활용 능력이 아니라 이제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소상공인들까지, 자영업자들까지 네이버 활용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잘 아셔야 되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블로그, 유료 광고도 있지만 약간 수고스럽더라도 뭐 요즘엔 챗GPT로도 블로그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용도랑 지역을 기반으로 핵심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왜냐면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할 거니까, 나라면 뭐라고 검색할까? 30명 들어가는 회의실, 뭐 고성능 프로젝터가 있는 회의실, 뭐 이런 것들을 그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검색할 것 같은 키워드를 제목으로 블로그를 쓰시면서 사진과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해서 또 검색 엔진 최적화에 맞게 글쓰기를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공부하시면서 블로그를 1일 1포스팅 하시면서 꾸준히 이 블로그로 공간을 홍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뭐 마늘 많이 먹는 거 곰하고 호랑이랑 이렇게 하다가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막 사람이 되고, 이런 그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장사가 꾸준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직접이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돈을 쓰고도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2, 3천만 원짜리 창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월 10만 원 광고비를 이렇게 어려워하시면 이 사업은 사실 좀 더 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플랫폼 등록을 사업자 등록까지 포함해서 이런 절차를 한번 요약해 드렸는데요. 홈택스나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데 예전에는 서비스의 공간 대여가 유연하게 잘 됐는데 요즘에는 이 시간 단위 공간 대여도 부동산업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서 지자체 세무서들이 많아서 부동산업의 공간 임대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임대계약서에 공간 대여를 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위해 전대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지원해야 한다. 이런 걸 꼭 넣으셔야 되고 또 이런 등록과 신청했다가 승인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통신 판매는 비용을 내고 또 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간 관리를 고려해서 아직 뭐 공간 다 완성되면 하지 이러셔도 되지만 나는 시간을 절약해서 좀 바쁘게 하겠다.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하시면 좋고요.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면 이런 매뉴얼들이 잘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이 글쓰기든 홍보문이든 뭐 플레이스든 검색 최적화를 위해서 계속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 통신 판매를 위해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급받거나 그 은행 등에서 구매 안전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정부24에서 통신 판매 신고할 수 있다. 예,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판매 가격과 사업 계획.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위치에 주변 경쟁자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뭐 3개든 5개든 10개든 공간 크기, 분위기, 공간 기능, 또 판매 가격은 어떤지, 리뷰를 통해서 고객이 하는 평가는 무엇인지, 또 객관화해서 우리 매장과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첫 번째 가격으로 계속 갈 필요 없고 우리가 12월이라는 성수기가 있고 3월, 6월, 5월 같은 이런 가족 행사나 뭐 개강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총량에 의해서 부족할 때는 좀 들 수 있을 때가 있고 이런 거 고려해서 가격을 유연하게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내 상품성이 이제 더 개선되고 또 주변의 업체들도 이제 우리도 저 인플레가 있으니까 가격 올리는 것도 좀 살펴보시고 해서 유연하게 가격도 최적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 판매 시간, 예상 매출 얘기한 것처럼 1월, 2월, 3월 우리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약간 반복되는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또 회사들의 뭐 워크숍이 많은, 또 분기 마감을 하는, 또는 12월에 송년회가 많은, 또 개인들도 행사가 많은, 또 3월은 개강, 9월도 개강, 또 5월은 가족의 달.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어떻게 될 것들,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판매 시간과 예상 매출을 좀 작성해 보시고 초기 6개월에 어떻게 광고할 건지 광고 금액도 좀 적어 보시고 예산을, 그리고 블로그는 몇 개 쓸 건지, 또 어떤 프로모션을 할 건지, 특정 프로모션은 뭐 무료로 하겠다, 한 달에 한 건씩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동네에 특정 초등학교가 있는데 매월 선착순으로 특정 초등학교 학생의 생일 파티를 무료로 1번으로 선택하는 사람 해준다, 뭐 이런 프로모션을 할 수 있고, 내가 우리 동네에 독서 모임이나 내가 어떤 강의나 컨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무료 수업을 연다든지, 또는 거기서 커뮤니티를 결성하는 일을 겸하면 이 공간의 효과는 더 배가 되고, 또 공간에 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강화해서 우리가 강의를 팔고 책을 팔고 우리가 이제 지식을 파는 산업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상 매출 계획을 짜보시고 뭐 이런 감을 가지고 꼭 뭐 예를 들면 회사처럼 뭐 월 단위로 예상 매출 계획을 관리하진 않더라도 이 감을 보시면서 추이를 보시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사업은 성장시켜 가는 거지 뭐 점쟁이처럼 여기서 이 사업을 하면 성공이야 실패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초기에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어떤 약간 시즌에 따른 차이를 좀 고려하셔서 프로모션 뭐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짜셔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계획대로 가는 방향, 계획보다 덜 한 달, 계획보다 더 한 달, 이런 것들 고려하시면서
가격 계획도 잘 업데이트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타 정리 사항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창업에 할 일들 뭐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 네이버 등록, 광고, 뭐 안내 자료, 또 가구 구매, 배송, 조립, 먼저 뭐죠? 오더도 미리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공사 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일스톤을 한번 보셔서 3주 4주간을 바쁘게 보내야 이게 시간은 돈이니까요. 어떻게 차려지겠구나 이 감을 세우시면 되고 이 마일스톤도 직접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완성하면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돼요. 이게 사진 찍는 게 컨텐츠로서의 그 SNS의 홍보용으로도 또 스마트 플레이스에 사진 정보를 올리는 용도도 있지만 마치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공간을 찍었더니 가구의 배치 효율이 떨어져 보이고 안 예뻐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일로 검증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고객들의 리뷰에 대한 뭐 포상, 또 끝인상이라고 해서 꼭 리뷰를 안 쓰더라도 재방문을 위한 뭐 어떤 프로모션, 또 쿠폰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유튜브 강의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터, 뭐 커피 머신, 또 주차 등록, 청소, 또 쓰레기 버리는 곳,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사항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고, 너무 복잡할 경우는 고객이 뭐 예를 들면 100가지 하는 게 아니라 한 50가지 해주면 나머지 오시면 내가 한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고, 디지털 시대로 디지털로 대부분의 마케팅을 해야 되겠지만 배너라든지 명함 같은 거를 출입문에 붙여놔서 보고 가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주변 상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놔야 또 약간 이슈가 발생했을 때 또 그런 것들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떡도 좀 돌리시고 간단한 인사도 하시고, 그분들도 공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또 현장 결제를 위한 카드 단말기가 필요한지, 아니면 단말기가 최소화된 뭐 태블릿과 연동돼 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리고 네이버 예약이 사실은 활용률이 제일 높긴 하지만 뭐 스마트 뭐죠, 스페이스 클라우드, 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뭐 이런 다양한 예약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쨌든 검색에 도움이 되는 등록 정보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테리어가 사업의 끝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를 완료한 것에 불과합니다. 계속 개선해야 되는 거고, 진짜 사업은 사용자 편의성을 완성해 나가고 또 디지털로 우리가 검색해서 소비하니까요. 디지털 대전환 때문에 공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홍보하시고 재밌게 이 디지털 마케팅도 배우시고, 또 고객과 상호작용하면서 첫 번째 매장을 성공하면 멀티 매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튼튼한 직장이 있는데 뭔가 무기력하고 해서 도전이 필요한 분들,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피스가 어차피 필요한데 얼마 안 써서 조금 아쉬운 분들은 하이브리드 오피스로 공간 유지 비용을 좀 보충하고 또 내 공간을 꾸밀 멋진 핑계를 활용하는 거, 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용 절감과 사주 완성을 목표로 셀프 공간대여 사업에 도전해 보세요. 예.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울 땐 뭐 아까 워크시트들을 작성해서 뭐 제가 현장에 1회 방문 정도 하고 이런 그 창업 계획에 대해서 1일 코칭이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계속 또 하다 보면 막 헷갈리고 더 좋은 방법 없나요? 물어볼 사람이 필요할 때는 또 이런 온라인 코칭을 추가하는 방법, 또 지금까지 제가 파티앤 스터디로 56번째 매장을 만들면서 옆에서 제가 대신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했어? 이거 했어요? 이렇게 과외 선생님처럼 진짜 운동선수의 코치처럼 오늘 뭐 오전 운동했어? 오후 운동했어? 이런 체크처럼 제가 관리해드리는 온오프라인 코칭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 선택하시면 좋고,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제 뭐 다수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온라인 마케터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 매장을 홍보하듯이 여러분 직접 홍보 활동이 어렵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또 온라인이 어색한 분들은 맡기시면 제가 저렴한 가격에 블로그를 실행해 드리고, 사진 찍는 업무도 뭐 수도권은 얼마, 수도권 외는 얼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프로모션도 자주 하니까 마케팅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파티앤 스터디 검색하시면 저희가 써왔던 블로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마케팅 흔적들도 좀 보실 수 있고, 또 용도나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 또 제 블로그가 메인 블로그가 그 아임스 키친이라고 돼 있거든요. EINES KITCHEN 아임스 키친 블로그에 오시면 제가 공실 탈출, 또 공실 활용, 또 매장의 어떤 회의실, 파티룸 용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간 대여 사업에 대해서 느낀 것들, 배워진 것들 다 기록하고 있고, 뭐 새로운 키워드, 새로운 용도를 발굴한 것들 반복해서 계속 쓰고 있고, 저 나름대로 그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글 쓰고 있는 방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이 길어서 빨리빨리 진행했고요. 예,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고, 문의사항, 창업 코칭이 필요한 분들, 마케팅이 필요한 분들, 블로그에 가면 제 연락처가 나와 있기도 하니까, 또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 유튜브에도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 공실 활용, 임대인의 공간 대여 창업, 임차인의 하이브리드 오피스, 아지트 하이브리드 창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주시고, 주말에는 더 저렴하게 그냥 주말에 공간 저희 파티앤 스터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빌리시면 간단하게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공간을 예약해 주시면 손님으로 오시면, 손님으로 왔고 나는 당신을 만나서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Q&A를 갖고, 또 제 공간에 어떤 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뭐 1시간, 2시간 공간을 예약하시면 그런 상담도 가능하니까 궁금한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